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요즘에 이런 뉴스 많이 보셨나요? 30대 퇴직한 파이어족. 네, 이런 뉴스나 유튜브가 정말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자산 5억, 10억, 나는 은퇴했다, 퇴직했다. 네, 이런 글들이 정말 많아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진짜 요 몇 년 사이에 30대, 심지어는 20대 은퇴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장? 네. 이번 장에서 이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어서 은퇴한 젊은이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보면 부를 가져다 준 이런 종목들을 보면 코인도 있고요. 네.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생각해 보면 정말 다 좋았던 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더라고요. 네. 지금 부러움이 지금 그러니까 벌써 은퇴를 하다니 부러운 반. 그렇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걸 벌써 이렇게 은퇴를 해도 되는 건가? 약간 좀 궁금하고 좀 걱정도 되는? 내가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걱정도 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돈이 여유가 있고 이걸 유지할 수 있다라면 뭐 나쁜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사실 좀 여유 자금을 마련해 놓고 빨리 은퇴해서 좀 누리고 싶은 이런 욕망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이거를 실현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번 돈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파이어족들의 이제 유튜버로 나온 걸 보면 이번 장을 통해서 나는 한 분야에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 일찍 그만두고 나중에 이 분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주장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정말 내가 한 분야에 터득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건지. 네.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의 진짜 실력에 의해서 이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약간의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돼서 이제 벌었는지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운인지 실력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사실 하락장을 겪어보면 됩니다. 내가 하락장을 겪어봤냐 안 겪어봤냐? 하락장을 겪어본 것보다는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어.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벌었죠. 부동산을 통해서 벌든 주식을 통해서 벌든 비트코인을 통해서 벌든 문제는 지금 보면 이 모든 장들이 상승장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무조건 가지고만 있으면 실력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돈을 벌었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실력이 있던 없던 우연이었던 뭐든 사기만 했으면 사실은 손해볼 확률보다는 돈을 벌 확률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가지고만 있었으면 돈을 벌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주식도 가지고만 있으면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장은 정말 실력보다 운이 더 많이 따랐던. 사실은 이런 장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의 변수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이 다 지금 이제 부동산도 지금 뭐 벌써 이제 분위기가 뭐 하락으로 전환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식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미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박스권으로 들어갔다 아니면 뭐 조정을 받기 직전이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주식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지만 벌써 이제 기술주들 지금 테슬라나 그 리비안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주들 애플 같은 경우도 좀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주들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올라주면서 아직 버티고 있는 장세지만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8천만 원 정도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다시 뭐 상승하냐 하락하느냐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계속 오르기만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 돈을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더 벌 수 있어야 이 파이어족의 이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항상 하락장이 오잖아요. 그럼 이때 자신의 실력에 의해서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한 80% 이상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다 승승장구했던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가지고만 있으면 네. 돈을 버는 시기였는데 지금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자들은 지금 현금을 다 보유하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어느 정도 지금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파이어족들도 그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지키거나 더 불릴 수 있어야 사실은 된다 이제 이거죠. 지키는 게 쉽지가 않죠. 파이어족이 됐다라는 건 다른 걸로 벌 수 있는 요소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제 자산이 자산에서 불리지 않으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파이어족이 되면 이 자산을 늘려가는 쪽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락장이 오면 하락장에서도 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상승장이 유지됐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 제 주변에도 있고, 네. 나의 촉은 틀리지 않았다. 네. 그동안의 공부가 빛을 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반드시 하락장이 오면 이때 진짜 역사적으로도 다 그랬었거든요. 사실 뭐 옛날에 주식 그 닷컴 버블이 있을 때도 이때도 뭐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하락장으로 갈 때 다 무너졌어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한참 오를 때 어차피 집은 소유하거나 임차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돈을 다 번 거죠. 그런데 하락할 때 하락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상승장을 예상하고 고만 외쳤던 분들은 다 이때 자산들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토해내고 힘든 또 시기를 보내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럼 이미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은 어딘가에 계속 돈을 굴리면서 지금 하고 있겠죠? 네. 그러면 나중에 하락장이 올 때를 대비해서 그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이 자신 있는 거는 이제 그 부분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이제 그거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아직 파이어족이 안 되고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 은퇴를 한 분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뭐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기 전에 고려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게 우연이 아닐까. 하락장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사실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이 네. 비트코인이 하락장이라면 이 하락장에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다른 투자로.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은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는 어떤 실력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부동산 전문가지만 제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저랑 같이 기초반을 들어야 돼요.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내가 벌었던 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장에서 하락장이 올 때 그 과정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머리가 트인 분들은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이걸 유지하거나 이걸 더 불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때에 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네. 알려서 이걸 통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수익을 만드는 구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때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진출을 하죠. 이렇게 번 분들이 그쵸. 유튜브로 진출해서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책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구독자들 모아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얻어내는 네.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생겨나. 사실은 원래 번 걸 통해서 이걸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렇죠. 네. 그런 방법이 저도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전문가다. 이렇게 네. 착각하는 것보다 네. 정말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면서 해나가는 게 네. 정말 현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자산을 계속 불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파이어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만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다. 네.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 저는 정말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고 벌 수 있느냐. 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항상 하락장을 대비하고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닥치는 하락장에서 그동안에 벌었던 이거를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은퇴는 5, 60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정말 3, 40대 진짜 심지어 20대도 있는 걸 보면 세상이 많이 변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뒤처지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이게 그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비교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항상 본인만의 방법으로 꿋꿋이 가다가도 내가 상대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조금 뒤진다 느낌이 들면 이때 굉장히 사람들이 조급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마인드 조절을 통해서 좀 자기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네. 꿋꿋이 잘 가는 네. 예, 그런 이제 지식 아니면 방법을 터득해 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것 같다. 인생은 기니까요. 정말 내 계획에 맞춰서 내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정말 젊은 3, 40대 파이어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자산을 젊은 나이에 불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은퇴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느냐. 이걸 항상 뭐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리스크도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자신도 있으니까 이제 파이어족을 택했을 거라 생각은 들긴 하죠. 이제 네. 그분들이 뭐 나름 잘 해나갈 거라 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